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키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의 일렉트라 V2 USB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게이밍 기어, 그 중에서 특히 게이밍 헤드셋에 대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저희 채널을 이제 초창기부터 쭉 봐오신 분들 말에 따르면 제가 요즘 평가가 좀 많이 유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사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이제 코드리스 제품들이나 조금 저렴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리뷰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제가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렴한 애들은 저렴한 애들끼리의 기준이 있고, 코드리스 이어폰은 코드리스 이어폰끼리 기준이 있고, 헤드폰은 또 헤드폰끼리의 기준이 있고, 이게 다 별로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거지, 뭐 다 똑같은 소리 듣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다 다릅니다. 카테고리가 다르고 장르가 다 달라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게이밍 헤드셋은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의 제품이라서 제가 섣불리 시작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게이밍 헤드셋을 그렇게 많이 써본 것도 아니고, 게이밍 헤드셋을 그동안 써봤을 때 그닥 제 기준에서는 음질적인 평가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들은 아무래도 제품 기획상 그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일반적인 헤드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리뷰 평가 기준도 새로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게이밍 헤드셋 리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 리뷰는 오디지의 모비우스 한 제품만 했었죠. 근데 그 제품은 또 워낙 고가기도 했고, 오디지라는 브랜드가 워낙 특별한 케이스고 하니까 논외로 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게이밍 헤드셋에서 또 선호되는 브랜드들은 헤드폰 브랜드 순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나이저 같이 양쪽 다 성공을 거둔 브랜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게이밍 헤드셋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은 원래 게이밍 기어를 만들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품목들을 보니까 뭐 레이저, 커세어, 로지텍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게이밍 헤드셋 속의 첫 번째 시도로 레이저 일렉트라 V2 USB 제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구매하려고 염두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코스트코 갔더니 69,000원에 팔고 있길래 덥석 집어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일반 시중 가격은 99,000원이더라고요. 코스트코 가시는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실 레이저 제품은 이 형광 연두색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도 눈에 확 띕니다. 패키지도 그렇지만 헤드셋 역시 검은색과 형광 연두색으로 다 발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꺼져 있는데, 잠깐만요. 컴퓨터에 USB를 딱 꽂아주게 되면 연두색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줄도 형광 연두색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USB 단자 안쪽도 형광 연두색입니다. 레이저는 항상 깔맞춤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뭔가 게이머들이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멋진 외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 PC 노트북도 레이저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외관 굉장히 멋집니다. 처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가성비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추천하는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GTX 그래픽카드 때문에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노트북이긴 합니다. 레이저 블레이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레이저가 PC계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패키지 디자인도 잘하고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애플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자인만큼은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렉트라 V2 USB 제품을 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가 크질 않았어요. 근데 꺼내자마자 꽤 만듦새가 좋아서 놀랐습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이 가격대 제품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싸구려 헤드셋들을 사게 되면 이런 헤드밴드의 내구성 부분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내구성이 걱정이 된다든가, 패드가 조금 악유가 안 맞는다던가 하는 정말 그런 제조상의 퀄리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일렉트라 V2 USB 제품은 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탈착 가능하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USB 제품인 만큼 좀 볼륨 컨트롤이나 이런 버튼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일반적인 헤드폰이라고 평가를 하자면 그닥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이밍 헤드셋에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게이밍 헤드셋 제품들 여러 가지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느끼셨겠지만, 게이밍 헤드셋들은 전반적으로 드라이하고 귀에 가까운 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약간의 공간감이 첨가가 돼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 같은 데서 플레이를 할 때도
음장 기능을 전혀 키지 않은 것과 음장 기능을 켰을 때 음장 기능을 켜게 되면 아무리 이퀄라이저가 플랫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거리감이 멀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게이밍 헤드셋들은 그런 기본적인 공간감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취향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일렉트라 V2 USB 제품의 사운드는 아주 전형적인 게이밍 헤드셋의 사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밸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저렴한 가격의 헤드셋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음을 굉장히 부스트를 시켜가지고 다른 소리들이 가려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저음을 부스트 시키면서 그 저음이 깔끔하면 다행인데 해상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흐릿한 저음이 막 안개 낀 듯이 앞에 깔려버리니까 다른 소리가 가려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게이밍 헤드셋들이라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고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일렉트라 V2 USB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막 저음이 의도적으로 엄청 강조되어 있지도 않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데 살짝 고음이 빠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사운드라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공간감 모니터링은 잘 안 돼요. 공간감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는 게 제가 예전에도 계속 다른 헤드폰들 테스트할 때 원 리퍼블릭의 레스큐미라든가 갤런트의 풀링 어웨이 같은 곡을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런 곡들이 그 리버브의 울림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 곡이 될 수 있는데 이 일렉트라 V2로 그런 노래들을 들었을 때 지금 이 파트가 울림이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게임을 할 때는 조금 좋은 느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도 이제 게임 사운드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밑에다 깔고 그리고 효과음들을 얹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하고 효과음을 이렇게 찰떡같이 붙이게 만드는 게 그 거리감 맞추는 게 작업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마스터링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게임 엔진에 실어서 게임 엔진 자체에서 그런 거리감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게임을 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공간감이 아주 기분 좋게 들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게이밍 헤드셋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뭉개서 좋게 들리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질은 막 음악 감상용 고급 헤드폰처럼 엄청나게 깔끔한 음질, 엄청 고해상도의 음질을 들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막 하자가 있는 그런 음질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일렉트라 V2 USB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제품은 USB 단자 전용이거든요. 3.5mm 단자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집에서 이제 PC로 게임하면서 고급 사운드 카드, 고급 오디오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는 굉장히 음질이 좋지 않고요. 사운드 포트에서 심지어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레이저 블레이드만 하더라도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직접 꽂고 이렇게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꽤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레이저 블레이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PC 전체의 문제입니다. PC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칩셋은 사운드 칩셋의 퀄리티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그 메인보드 내에 흐르는 온갖 그 전기 노이즈들이 다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항상 있고 심한 경우는 막 고주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종류나 칩셋에 따라서 사운드가 완전 천차만별 제각각일 텐데 어떤 제품은 정말 못 들어줄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보드들도 있을 텐데 이 USB 단자를 채택했다는 건 뭐냐면 PC로부터는 디지털 데이터만 받아서 모든 사운드는 이 헤드셋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렉트라 V2 USB를 어느 PC에 가서 꼽든지 동일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 3.5mm 단자에 그냥 이어폰, 헤드폰 꽂고 들으시는 것보다 이 일렉트라 V2 USB를 딱 꽂고 들었을 때 화이트 노이즈만큼은 정말 잘 잡혀 있다. 그런 느낌은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헤드셋들은 이 마이크 때문에 끝에 이제 사극짜리 단자를 쓰는 제품들이 있고 아니면 마이크용 단자를 따로 둬서 끝에 3.5mm 단자가 2개가 달려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단자가 본인이 쓰고 있는 노트북과 맞지 않으면 그 호환시켜주는 젠더를 따로 달아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 점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헤드폰 단자 꽂고 마이크 단자 꽂고 아니면 사극자리 맞나 이렇게 꽂아보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USB 단자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게임용 헤드셋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스펙에 보니까 이 USB 단자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에도 꽂힌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웃긴 게 또 엑스박스 1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똑같은 USB 꼽는데 엑스박스 1은 안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은 되고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PC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 음질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마이크 음질이 그냥 기본 수준은 해주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린 소리는 이 엘렉트라 V2 USB 마이크로 녹음을 한 사운드고요. 제가 듣기에는 막 마이크가 엄청난 고퀄리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이즈 없고 깔끔하게 목소리 전달은 잘 될 정도의 소리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마이크 쓸 때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제가 이제 콧구멍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콧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위치를 조금만 잘못해도 콧소리, 숨소리가 엄청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꼭 게임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거리를 적당히 떼주세요. 그리고 콧바람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위치로 잘 잡아주시면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이상 사실 좋기 어려운 게 저희가 쓰는 그 고급 녹음용 마이크, USB 마이크들은 다 그 마이크를 위한 전원을 따로 공급을 받는 컨덴서 마이크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그런 별도의 막 전력을 엄청 공급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질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게임하는데 문제 있는 음질은 아닌 것 같죠? 이거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콧바람이 많이 들어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비교적 저렴한 제품으로 코스트코에서 저렴하게 사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그렇게 큰돈 쓰고 싶지 않고 막 외장 사운드 카드를 쓸 정도로 사운드에 엄청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막 메인보드에서 그 들끓는 노이즈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악 감상용으로 보자면 조금 그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그런 공간감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인 것 같고요. 뭐 소프트웨어 호환성이나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지원은 워낙 뭐 레이저가 잘 해주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이저 엘렉트라 V2 USB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 정도의 만족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제품들,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여러 가지로 서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은 헤드셋들을 좀 구입을 하고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때문이에요. 회장님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